너 이거 어떤 차인지 알지? 똑바로 주차해라. 알겠니? 내 손님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주차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주차 구역에서 한 청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26살이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호텔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차량을 신중하게 주차하며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직원이었지요. 그날도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의 고급 차량이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옷을 걸친 중년의 아주머니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민준을 힐끔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닫고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야, 주차 똑바로 해. 흠집이라도 나면 내 월급으로 다 물어낼 줄 알아?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고객님. 차량은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주차요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요. 제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요? 민주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의 차량은 고급 모델이십니다. 조심해서 주차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핸드백을 휙 던지듯 넘겼습니다. 이거 차 안에 잘 두세요. 비싼 가방이에요. 어디 엉뚱한 데 내려놓으면 안 돼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고 차량 안의 안전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차를 한번 둘러보더니 갑자기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주차선이 왜 이래요? 차가 너무 구석에 있잖아요. 민주는 차량을 확인한 후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더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가 차를 조금 앞으로 빼자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됐어요. 아까보다 더 별로네. 처음 자리로 다시 옮겨요. 민주는 묵묵히 고객의 요구를 따르며 다시 차를 원래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 호텔 주차 서비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고객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주머니는 주차를 마친 민준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통 더 좋은 직장 찾아가지 않나요? 민주는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의 대답을 듣고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주차요원은 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휴, 내 아들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비꼬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대학은 나왔어요?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그러나 아주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근데 대졸자가 왜 이런 데서 주차나 하고 있대요? 그녀는 주변을 지나가던 호텔 손님들까지 들리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휴, 참 답답하네.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일이나 하면 부모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연봉도 몇 배는 더 받는데 민주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눈높이가 너무 낮아요.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이런 일이나 하면서 만족하는 거 보면 한심하다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을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아, 설마 백이 없어서 취업을 못한 건가? 호텔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과 손님들 중 일부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슬쩍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모욕적인 발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래서 부모 잘 만나야 한다니까.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내가 투자 많이 해서 지금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 좋은 직장 들어갔지. 그녀는 한층 더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 하면서 월급 몇 푼이나 받아요? 어휴,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다른 일 알아보겠어요. 그 순간 민준의 손끝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으로서 감정을 내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말로 비하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는 민준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듯 더욱 심한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을 향해 비아냥거리던 말이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커졌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요?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비스직이래요? 민주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답 안 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주차하는데 이리저리 옮기라고 하면 좀 알아서 척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정장을 입은 한 직원이 다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프런트 매니저였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혹시라도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사과요? 사과는 됐고요. 이 호텔은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매니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거듭 사과하자 아주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몇 년을 이용했는지 알아요? 난 단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해야 해요? 그녀는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호텔이 이렇다니까요. 주차 서비스 하나도 엉망이고 직원들은 기본 매너도 없어요. 그 순간 호텔의 다른 직원들도 사태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저희가 다른 자리로 차량을 옮겨드릴까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내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주차 못하는 저 직원이 문제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그냥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대학 나왔다면서? 근데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요?
차라리 배달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제야 주변을 지나던 손님들까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예 호텔 직원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이 불만을 말하면 그냥 무조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아주머니는 말을 끊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요? 내가 민망해할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 호텔을 몇 년이나 다녔는데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요. 그녀는 아예 호텔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더니 손가락으로 직원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당장 호텔 총지배인 불러와요. 이 직원들 태도 교육 다시 시키라고 하게. 프런트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총지배인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셔서.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가 손님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녀는 다시 한번 호텔 로비를 가득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5성급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손님이 이 정도 불만을 말하면 해결도 안 해주고 총지배인 한 명도 못 부르겠다네요. 이제는 호텔에 있던 손님들도 점점 불편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던 한 VIP 고객이 이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이며 소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바닥을 가볍게 울리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한 우아한 노신사가 다가오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은 노신사가 아니라 세련된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손질된 은빛 머리카락 작은 주름 하나조차 품위 있게 보일 만큼 단아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싼 것은 명품 브랜드의 고급 트위드 재킷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깊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동시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회장 그리고 호텔에서도 특별 관리되는 VIP 중의 VIP였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서둘러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께 불편을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잠시만. 그러나 그녀는 매니저의 말을 손짓으로 가볍게 막고 바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방금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이 주차 요원에게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더군요. 아주머니는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전 그냥 주차 서비스가 엉망이라 한마디 한 건데요. 제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벤츠예요, 벤츠. 그게 얼마짜린데 주차를 똑바로 못하면 당연히 뭐라 해야죠.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 호텔이 5성급이라길래 믿고 왔더니 이런 허접한 주차 요원을 쓰고 있으니 문제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원이 손님의 차를 어디 긁기라도 했나요? 아주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긁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이나 다시 주차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눈치가 없어서 일을 이렇게 오래 끌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서비스직을 한다고. 그러나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머니를 한번 쓱 훑어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손님께서는 서비스직이란 직업이 그렇게 하찮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아주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하찮다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 돈을 벌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깃을 가볍게 정리하며 한층 더 우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브랜드를 전부 정품으로 걸치고 다녀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호텔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머니의 손목을 가리키며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 시계 정품 맞나요?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감췄지만 곧 다시 당당한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모조품이네요. 정품이라면 로고 각인이 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손님 것이랑은 미묘하게 다르군요.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아주머니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방 가죽의 질감이 정품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신 것 같군요. 아주머니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마침 저 브랜드의 회장이 바로 저인데요. 제 눈을 속이기는 어렵겠지요.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우아하게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녀는 천천히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주차 요원, 내 손주입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이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내 손주를 건드리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아주머니는 아연실색한 채 입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을 삼켰고 손님들은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가 아직도 소란스러웠습니다. VIP 고객이자 명품 브랜드 회장인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단숨에 제압한 후에도 아주머니는 쉽사리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더 큰 움직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상층부 프라이빗 미팅룸. 그곳에서는 몇 분 전까지 중요한 VIP 손님들과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 투숙하는 기업 회장, 정계 인사, 해외 바이어 등 호텔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손님들이 참석한 자리였지요. 미팅을 주재한 인물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직원들로부터 짧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고객 한 분이 심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VIP 고객이 개입하셨지만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덮고
손가락으로 미간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차가운 무표정이 더 강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가보지. 고급스러운 검은색 구두가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조용히 두드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즉각 허리를 숙였고 손님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비켜주며 그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걸어오는 모습만으로도 호텔 전체가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머니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기세등등했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포스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지만 쉽게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허리를 고추 세우고 팔짱을 낀 채 따지듯 말을 뱉었습니다. 뭐죠? 대체 왜 이 호텔은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아주머니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난 단골이라 몇 번이나 왔는데 오늘처럼 불쾌한 적은 처음이네요. 여기가 5성급 호텔이라면서 서비스가 왜 이래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듣도록 소리를 키웠습니다. 저 주차요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아니, 지금 여기 직원들 태도까지 정말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명품 브랜드 회장이라고 하셨죠? 근데 저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구세요? 그녀는 VIP 고객이었던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호텔이 손님 가려받는 곳인가요? 난 그냥 정당하게 내 차 주차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말한 건데 여기 직원들이랑 저분이 날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회장을 향해 팔짱을 끼며 다소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난 당장 호텔 대표를 만나서 정식으로 항의할 거예요. 그 순간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분이 바로 호텔 회장인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벤츠가 얼마나 비싼 차인데 주차를 저렇게 몇 번이나 다시 하라고 하면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주차요원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을 한다고 호텔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조용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입술을 다시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기품 있는 걸음걸이와 여유로운 태도는 아주머니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를 유지한 채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계세요? 난 그냥 호텔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의 회장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아주머니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막대했던 이 주차 요원. 그는 조용히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주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아주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준과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이며 앞으로 이 호텔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는 천천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주는 이 호텔을 경영할 성품을 갖춘 아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배워가기로 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서비스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회장은 다시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함부로 대하고 모욕한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손님이 원한다면 몇 번이고 차를 다시 주차해주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다. 회장은 아주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 아이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불친절했을 것 같나? 아주머니는 움찔하며 입을 열려 했지만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보고 들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상황을 설명했다. 이 모든 잘못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아주머니는 입술을 떨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러나 그 순간 VIP 고객으로 있던 세련된 할머니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지. 당신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아주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주머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아내다. 아주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우리 가족은 물론 이 호텔의 모든 직원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회장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주머니를 향해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장 내 손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앞으로 이 호텔에 평생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리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상황이 이제는 더없이 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몸을 돌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멈추지. 낮고 묵직한 회장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걸음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이 땅에 묶인 듯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대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느릿하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검은색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차분히 울렸습니다. 고급스럽지만 묵직한 그 걸음걸이조차 아주머니에게는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은 아주머니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호텔은 앞으로 당신을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냉정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내 인맥이 닿는 모든 고급 호텔에서도 당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주머니는 마치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듯 휘청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호텔 경영진들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주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고객만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자격이 없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으스대며 호텔을 드나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세차게 깨물며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장은 아주머니의 비굴한 눈빛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첩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주에게 사과해라. 아주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돌아서더니 천천히 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무시했던 주차요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주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옆에 서 있던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아주머니가 무시했던 주차 직원들, 매니저,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홀에서 일하던 웨이터들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부터 아주머니의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직원들은 모두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아주머니는 움찔하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녀를 압도하는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렇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에게?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이 호텔을 더럽히지 않고 떠날 수 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모든 직원들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차례차례 직원들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이 호텔에서 누려왔던 과거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회장 앞에서 다시 한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호텔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 손님을 호텔 밖으로 모셔드려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호텔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주머니를 로비 출입문까지 안내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이미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쫓겨나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호텔에 다시는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수 없었습니다. 수 없었습니다. 수 없,